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올라온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움 글 있죠? 제가 바로 그 당사자 며느리입니다. 그 목격담에는 댓글이 한 300개는 넘도록 무수히 달렸던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막장 며느리라고 오해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아파트 앞에서 시어머니와 왜 머리채 잡고 싸웠는지 오늘 다 밝히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 졸업도 전에 주식이며 재테크에 눈이 밝아서 혼자 알바한 돈을 굴리고 굴려 목돈을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돈 잘 굴린다고 하던데 제 동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영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동생 나이 고작 26살에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전문직이라 본인 능력으로 대출도 싹 갚았습니다. 제 동생은 회계사이고요. 능력 좋아서 지금은 연봉 1억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미혼입니다. 왜 갑자기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동생과 관련해서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여동생은 경기도 모처에 이렇게 30평 중반대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장손입니다. 저희 시댁은 친척들과의 유대관계가 엄청 끈끈합니다. 오바 조금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고 살 정도고 특히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오지랖이 넓으시다고 해야 하는지 리더십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아무튼 친척들을 아우르며 지내세요. 그 많은 친척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며 인연을 깊게 유지하시고 집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중재도 하실 정도로 꽤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남편 결혼하기 전에 시댁 쪽 분들 100분은 넘게 인사 다녔으니까요. 그때 한 달을 제 스케줄 다 빼놓고 시부모님 따라 인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노래질 정도였습니다. 그땐 그저 남편이 좋았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시댁이 좀 유별난 거였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냥 뭐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어리기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달에 한 번은 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맡아 하시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제사도 2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형님들 제사였는데 거기서 제사 지낼 형편이 안 된다고 시댁에서 그걸 끌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다 우리 집에 복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그걸 다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숙분들께서 저희 시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안부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시댁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사 때마다 15분 정도는 집에 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그 제사들을 맞았냐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2달에 한 번씩 휴가 쓰면서 시댁에 전날부터 가서 음식하고 그야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요. 휴가 내기 빡센 부서에 있습니다만 시댁 제사 때문에 사수한테 빌고 빌어서 겨우 휴가 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았었고 인사 고과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안 내면 시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었어요. 장손 며느리가 제사 준비 안 하고 뭐 하냐면서 저더러 뇌가 없다는 둥 능력이 좋으면 다냐 여자가 집안 돌아가는 걸 먼저 챙겨야지 쯧쯧 말도 못하게 시집살이 당했습니다. 남편은 제 입장을 잘 헤아려주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무서운 편이라 남편도 성인 되도록 부모님께 잡혀 사는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제 편을 들어주지만 시부모님 앞에선 너무 모진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설득은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남편이. 그러다가 제가 시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잃고 난 후 저는 한마디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더는 받기 싫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친정 가면 어화둥둥 잘난 우리 사위 하면서 대접도 엄청 잘해주시는데 저는 시댁에 가면 그야말로 새로 들어온 서열 최하위 종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사회에서 연봉 높고 좋은 대학 나와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에 입사한 건데 시댁에서는 이토록 무시당하기만 했었어요. 몰랐다는 말로 다 합리화는 안 되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가 겨우 29살이었고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깨어있진 않았거든요. 인터넷을 봐도 시어머니께 잘 보이는 법 이런 게 인기 검색어에 뜨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첫 아이 잃고 이렇게 살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랑도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제 화였죠. 남편은 제 속마음을 전부 듣고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했고 잃은 아이에 대해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더는 무리해가며 휴가 써가며 제일 뒷전으로 한 채 시댁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지셨습니다. 영악하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착하고 순한 내 아들 홀려서 집안 다 말아먹는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따지셨고 이럴 거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드리고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분인지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는 안 알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된 남편 이종 사촌 형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들이라는 말 듣자마자 버선발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시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제사 지내러 오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전처럼 자주 왕래하며 손자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시댁이랑은 제 아들로 인해 풀게 된 거였어요. 육아휴직 내서 아이도 잘 키워냈고 복귀해서 저는 회사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시어머니로부터 무시받지 않아도 되어서 이제야 제대로 결혼 생활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혼자 그 많은 제사를 혼자 감당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혼자 동동거리며 제사 준비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 제사 준비 다시 돕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곱지 않으셨죠. 두 분 다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아이가 하나 더 생겨 아들 둘 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지가 굳고요. 남편은 재택근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서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많이 바빠졌기에 남편의 그런 상황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들들 라이딩 해주고 저를 외조도 해줬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다시 제사 얘기를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1년 전에 이사를 하셨어요. 친척들끼리 돈 모아 어디 건물을 사신다고 지금 사시는 집을 팔고 평수를 좀 좁혀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는 여전히 크게 치르고 계셨죠.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여전히 15명에서 20명은 되셨습니다. 그러시니 손님들도 저희 시댁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으니 불편해지신 거예요. 저희 집은 34평이니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수험생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재택근무자라 집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손님들 오시면 반나절은 시끌시끌 할 텐데 남편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사는 강요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냐고 했더니
음식은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집 장소만 좀 빌려주면 된대요. 손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저희 집은 근처에 역도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서 저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처음엔 넌지시 물어보시더니 나중에는 강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예전처럼 우유부단한 순둥이가 아니었고 이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서 저를 지키려고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기도 전에 남편이 칼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도 좀 줄이시라며 남편이 화를 냈는데 시아버지가 더 역정을 내시며 장손이 왜 제사를 줄이라 마라 하냐면서 지금은 네 엄마가 제사 지내지만 네 엄마 죽으면 다 네 부인이 할 거다 라면서 화를 내셨고 그렇게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싸우게 되셨습니다. 제사가 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제 여동생 안부를 묻더군요. 제 여동생도 저희 동네랑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저기 사돈처녀한테 거봉을 한 박스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줘봐. 아, 제 동생 포도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혼자 살아서 과일 한 박스 같은 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은 제가 받은 걸로 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인연 맺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사돈처녀 한 번 안 챙긴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 그럼 물어나 봐봐.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아, 네. 떨떠름하게 대답은 드렸지만 솔직히 제 동생 집 주소를 알려준다는 게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알려주기 싫었는데 마침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봉 보내준다는데 혹시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쿨하게 웃으며 사무실에서 나눠 먹으면 된다고 그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동생 사무실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어떻게 사무실로 받게 하냐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아득바득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뭔 상관인가 싶었는데 지금 우체국이고 당장 송장 써야 한다고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저를 채근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일주일 뒤에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8시에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니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전화?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언니 시어머니 와 계셔. 뭐? 벌떡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제 여동생 집에 일요일 아침 8시에 띵동 벨이 울렸답니다. 잠에서 깬 동생이 인터폰을 보는데 웬 지긋한 할머니가 계셨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언니 시어머니라고 소개하시며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거봉을 직접 갖고 왔으니 좀 받아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고 1층 로비 동작에 서투신 탓에 제 여동생이 직접 로비로 가서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손에 거봉 한 박스를 들고요. 그렇게 거실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고 여동생이 방에 숨어서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일단 내가 갈게. 기다려. 하고 제가 남편을 깨워 상황 설명하고 급하게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여동생 집에 도착하니 거실 소파에서 커피와 과일을 대접받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여동생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제 여동생 집에는 왜 오신 거예요? 언니, 사돈 어르신께서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셔. 뭐? 저도 남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거봉 보내려고 집 주소를 받아보니까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글쎄 사돈처녀 집이 36평인 거야. 여자 혼자 살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하시며 집을 뻔뻔하게 둘러보시더라고요.
제사는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사돈 처녀한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어. 제사를 좀 여기서 지낼까 해서. 어차피 네 집에서 지내야 할 제사인데 동생 집이나 네 집이나 매 한 가지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왜 사돈 처녀가 언니네 집 제사를 지내요? 여기가 교통도 좋고 경부고속도로 가까워서 어르신들 오기도 좋아. 집도 넓고 혼자 살아서 짐도 없어서 훤하고, 응? 서로 좋게 그렇게 하자, 응?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당장 나가자. 처제, 정말 미안해. 일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서둘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하자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지내야 할 제사 아니야. 내가 지금 동동거리며 제사 장소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지금 너무 하잖아. 제사가 뭐 때문에 지내는 거냐? 다 니들 좋으라고, 장손 잘 되라고, 우리 손자들 잘 되라고 지내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제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그럼 조상님들 덕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아서 첫 아이도 유산했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의도 싸워서 1년 넘게 절연했었고요. 그런데도 제사가 저희한테 이롭다고요? 어머님은 제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뭐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못 놓고 계세요? 뭐야? 너 보자 하니까? 엄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친척들한테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일부러 제사 끌어와서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같으세요? 어머니는 골병 드시는데? 니들 정말? 됐다. 이건 사돈처녀랑 할 얘기야. 니들은 빠져. 하시더니 어머님이 제 여동생 팔을 잡으려 하시길래 제가 다급하게 어머님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소리소리 질러가며 같이 밖으로 나왔고 저희가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제사 때문에 집안 싸움 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참에 다 얘기 끝내자고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니네 집 가기 싫다며 저희 아파트 정문 다 와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셨고 놀란 저희가 다급히 차를 세워 아파트 정문에서 셋이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린 둘째가 갑자기 없어진 저희를 찾으며 운다는 첫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아파트 정문에서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 여동생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되세요? 왜 말이 안 돼? 그 집 넓고 손님들 맞기도 좋은데. 아니, 대체 왜 이러세요? 시아버지도 이거 아세요? 그 양반은 몰라. 그냥 나 혼자 올라온 거야. 사돈처녀 설득해보려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아무튼 제 동생 집은 절대 안 돼요.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네 동생, 아니 사돈처녀는 안 된단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전화번호 줘봐. 하시며 제 스마트폰을 뺏어가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았는데 어머님이 분에 겨워 하시더니 마침내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빨리 줘!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 년. 하시며 엄청난 악력으로 제 머리채를 마구 잡고 흔드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채 잡히면 머리에서 우두둑 소리 납니다. 머리카락 한꺼번에 빠지는 소리요. 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눈물이 절로 나요. 너무 아파서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너무 아팠고 순간 수치스러운 마음에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죠. 어머님, 이거 안 놓으시면 저도 어머님 머리채 잡을 겁니다. 셀 동안 놓으세요. 시엄이 머리채를 잡겠다고? 못 빼워먹었년?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 둘, 셋! 셋을 외쳤는데도 어머님은 제 머리카락을 놓기는커녕 더 억세게 움켜 잡으시길래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어구구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도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안 놓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안 놓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차 블랙박스 앞에서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싸움 전말이 다 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게 되었고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창문 밖으로 내다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급하게 나와 저희를 중재했어요. 저는 손바닥 정도 되는 모근에 피가 다 맺혀서 만지니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사람들에게 전현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며 저더러 어디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했고 저는 병원 갈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애써 눈물 참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반나절이나 있다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다 해결했다면서 다신 제사 얘기 없을 거고 당분간 왕래도 안 하기로 했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척해진 얼굴로요. 저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머리카락을 꽉 놓고 안 놓으셔서 나도 홧김에 같이 잡았다고 하며 우니 남편이 블랙박스 다 확인했다며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저를 토닥이더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맘카페에 저와 시어머니 싸움 목격담이 올라와 있네요. 사건의 전말은 모르신 채 젊은 사람이 노인 머리채 같이 잡았다고 저를 욕하는 분들이 계셔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지,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끌어들인 시어머니 얘기까진 아무도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싸운 겁니다.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속 후련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상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기다 한번 글을 써봅니다. 참다 못해 나름 소소하게 복수했더니 노발대발 하셔서 지금 사이가 사실상 절연 상태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금 아주 어린 딸아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지금은 사이 좋아요. 어머님 때문에 살짝 갈등이 있긴 했지만 오해에 다 풀려서 지금은 남편에게 큰 불만 없습니다. 남편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전공자라 간간히 도우며 사실상 동업관계예요. 지금은 아이 키우느라 전처럼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업무 보고 아이 보며 틈틈이 노트북 들여다봐야 하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바빠요. 젊을 때 벌어야 한다는 주의라 저도 좀 무리해가며 일을 같이 하는 편이고 남편도 지금 딱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중이라 수입도 꽤 짭짤합니다. 각설하고 시어머니 얘기부터 할게요. 시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남편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시고요. 사별하신 지 지금 15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이 대학생 때까지 같이 사시다가 남편 취업 때문에 잠깐 떨어져 살았고 남편이 개인 사업하게 되자 같이 사셨어요. 그때 저는 연애 중이었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결혼하면 분가할 거라고 모시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 정말 인자하고 좋으셨어요. 저희한테 터치도 안 하고 진짜 쿨하셨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 편하게 생각하라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시어머니 아니라고 쉴드 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고 결혼 첫 해 연수익이 10억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전세라도 상관없으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등으로 이미 꽤 많은 돈을 갖고 계셨던 터라 아파트가 작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마침 저도 임신 상태였고 일하느라 입덧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근처에서 살면서 밥도 해주고 좀 자주 들여다 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팔 걷어붙이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동 같은 라인에 전세 하나 빠진 걸 바로 잡으셔서 거기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30평은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생각보다 전세금으로 많이 빠지기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은 여기서 2년 정도 살면서 괜찮으면 아예 갖고 있는 집 팔고 여기 사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전세금은 너희 다시 돌려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게 되었어요. 따로 살지만 거의 합가 상태였죠. 어머님은 이사 오고 그 다음 주부터 늘 아침 6시부터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직 자고 있고 저는 오전에 산전 요가를 했기 때문에 늘 일어나 있는데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요가할 때는 편하게 하려고 속옷 안 입고 나시만 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오셔서 별다른 것 안 하시고 그냥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요가하는 걸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작하면 땀이 뻘뻘 나면서 옷이 다 젖습니다. 동작도 엄청 민망하고요. 그래서 제 가슴이랑 포인트 라인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니? 수유하면 더 처지겠다 얘. 이러시길래 제가 너무 민망하고 솔직히 좀 화도 나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부끄러워서 노브라 보여드리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번 화를 내시며 남편 자고 있는 안방에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을 깨워서 막 우시는 겁니다. 제가 구박을 한대요. 아침마다 놀러 온다며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눈치를 줬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단지 창피해서. 네가 쳐다보지도 말랬잖아. 불편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니? 내가 이 집 오는 게 싫다는 거 아니겠니? 하시며 눈물을 훔치고 나가시려 하시더군요. 잠이 덜 깬 남편이 급히 어머님을 잡으려 들자 어머님은 행동을 멈추셨고 본인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좀 예민해졌나 보다 미안하다 사과하시더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시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 전개에 할 말을 잃었고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할 사람이냐고. 가슴을 너무 뚫어져라 보시고 가슴 처졌다고 한 소리 하시길래 그냥 부끄러우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나오셨다며 내가 더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 말 믿어주며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이틀 안 오시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저희 집 드나드셨습니다. 그게 너무 황당했던 첫 번째 사건이네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한테 좋게 말씀하시며 요즘 인터넷으로 고부 갈등을 너무 많이 봐서 예민해졌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과까지 하시는데 저도 뭐 더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저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제 너희 집 오는 거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지? 내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그러시길래 떨떠름하게 웃으며 그러시라고 했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집은 저희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잘 때만 어머님 댁에 내려가 주무시고 눈 떠 있는 동안은 온종일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꼭 남편 없을 때만요. 예, 이거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지. 아, 그거 지환 씨가 하는 건데 어제 안 버렸나 봐요. 아니, 네 일 내일이 어딨어. 지환이가 안 했으면 네가 하는 거지. 그리고 지환이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니? 주방 일은 여자가 해야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잖아요. 어쩔 땐 남편보다 더 많이 하고요. 가사일 저희가 상의해서 적당히 잘 배분한 거예요. 그리고 음수는 저도 가끔 버리고요. 네가 하는 건 뭔데?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또 그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확 던지시며 제가 쉬운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안 그래도 서운했었거든요. 제 기분 탓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굳이 말은 안 했지만 그날 대화를 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 없을 때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신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 성인이고 저희가 알아서 룰 만든 거고 잘 지키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다. 저도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서로 배려해가며 살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저를 노려보시며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그러더니 밖으로 휙 나가시길래 저도 너무 황당해서 잠깐 멍 때리다가 노트북 켜서 일했죠.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엄마랑 싸웠어?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그런 말 할 리가 없다고는 했는데. 아니, 왜? 무슨 말씀 하셨는데? 이어 남편의 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부엌 정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그냥 부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하고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나서 이거 버려야겠다고 한마디 하셨더니 제가 화를 내며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알아서 버리시면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집 밖으로 나와 버렸다며 엉엉 우셨다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이간질 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지금부터 전쟁이라고. 나는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어머님이 저번부터 자꾸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며 사이를 분란시키려 드시는데 나 이제 안 참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당황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잘 해보겠다네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안 받으시대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벨을 누르니 분명 안에서 기척이 들렸는데 문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자 남겼죠.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남편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고 남편에게 그냥 어머님한테 먼저 가서 이러쿵저러쿵 설득하려 들지 말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님이 슬그머니 집에 찾아오셔서 또 본인이 예민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어머님께 사근사근 웃으며 잘 대해드렸는데 웃음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도리만 하고 이따금 같이 외식 정도? 형식상 안부 전화드리고 집에 찾아오시면 일부러 주섬주섬 짐 챙겨 바로 남편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피했고 어머님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이제 아예 대놓고 저에게 틱틱대시며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주로 집안일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 비해 너무 편하게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재산에 있어서 남편 기여도가 훨씬 큰데 그렇다면 제가 더 뼈 빠지게 내조를 하고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너무 칼같이 가사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 분통 터지고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말씀과 다르게 저는 남편처럼 출퇴근이 일정하지만 않을 뿐이지 오히려 남편 자는 새벽에 일할 때가 훨씬 많았고 그 때문에 낮에 2-3시간 정도 낮잠 자며 잠을 보충하는데 그게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남편 사업에서 핵심 인력이고 남편 사업 설립할 때 제 기여도가 60%가 넘을 겁니다. 제가 남편 쪽으로 저작권도 많이 넘겼고 사업 얘기 자세히 하면 신상 드러날까봐 여기까지만 말하지만 아무튼 어머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저도 남편 못지않게 진짜 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보이는 것만 판단하시며 제가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군요. 가사를 반반 분배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 더 있으니 남편이 하기로 했던 것까지 제가 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제가 가사 일을 전부 다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임신 상태였는데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도 하며 저희 집이니까 가사 분배 무시하고 저도 다 하는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다 하기 싫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언성 높아지며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도 집에 왔고 그렇게 삼자대면하며 처음으로 싸우게 됐네요. 남편이 자초지종 다 듣더니 어머님께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나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 아니, 내가 더 미안한 상태야. 임신했는데 일도 지금 못 줄이고 있고 나 생각해준다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 아니, 이걸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해.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세상 충격받은 얼굴을 하시더니 뒷목을 잡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님이 워낙 전적이 많으셔서 이번에도 연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정말로 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우리 모두 급히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갔고 어머님은 건강 문제상 일단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네요. 저희 친정은 일본에서 살고 계세요. 언니랑 형부까지 전부 다요.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친정이 모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들어오실 여력이 안 되셔서 남편에게 전화로 염려만 전달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저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해달라 부탁도 하셨고 아직 개입할 입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저 걱정만 하시는 정도였죠. 이사 가길 원하면 이사 비용도 다 대주고 돈도 더 마련해주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어머님과 떨어져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들입니다.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어머님이 저를 고의적으로 시집살이 시킨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어머님이 이렇게 한번 쓰러지시니 세게 나오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애 낳기 전에 상황을 좀 마무리 지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그래도 좀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이 아무래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다 결론 내렸습니다. 여자친구일 땐 남이었지만 며느리가 되니 진짜 아들 뺏겼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 걸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네요. 그리고 적당히 이해해드리자고 결론 내렸어요.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어머님 손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인데 저도 뭐 절연을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남편도 때때로 똑부러지게 어머님께 긴장 늦추지 않은 상태로 지내니 평화가 그래도 유지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말기까지 무사히 보내게 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일본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귀국하셨고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시며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세상 인자하고 자상한 분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 불편해할 거라며 친정 부모님 계실 땐 집에도 잘 안 오셨습니다. 그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문제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내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봤다며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냐고 엄청 짜증내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아예 저희 집에서 숙식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이 방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집에 내려가셔도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첫 손주를 너무 애지중지하셨고 정말 본인 자식 마냥 내내 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지분을 점점 늘려 가시더군요. 다시 집안일 간섭도 강도 높게 하기 시작하셨고 대놓고 저를 구박하며 남편을 더 챙기고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면서 호소했고 남편은 고민 끝에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사 갈 거라고 하니 노발대발 하시며 엄청 화내시고 본인을 버리는 거냐며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는 서로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랬더니 엉엉 우시며 제가 이간질 했냐며 물으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더 화를 내며 그렇게 좀 말하지 마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이제 간섭 안 하고 아무 말 안 할 테니 손주라도 보게 해다오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죠. 그냥 제가 조금 더 참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한 반년 정도 후에 이사 가자고 하더군요. 집 알아보겠다면서.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제 차를 1억 5천 정도 되는 외제차로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그거 보고 시어머님이 엄청 질투하시더군요. 출퇴근도 안 하는데 뭐하러 저렇게 비싼 거 타게 해주냐면서 제가 너무 사치 부린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참고로 어머님께는 아이 낳기 전에는 용돈으로 월 100 드렸고 아이 낳고 나서는 월 200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드리는 돈 말고도 다달이 받으시는 돈이 150 정도 되시는데 장도 저희 카드로 보시기 때문에 솔직히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풍요롭게 쇼핑하십니다. 그런데도 제 가방이나 차에 엄청 질투하시고 제가 된장녀라며 험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투는 일이 좀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보란듯이 남편을 품 안의 자식 취급하셨고 손주까지 해서 더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크게 언성을 높였던 사건이 있었고 상심하신 어머님은 낮에는 안 오시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만 오셨어요. 해방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어디서 까만 봉투를 가져오시더군요. 귀한 거다. 너만 먹거라. 하시는데 여러분이 웬 잡곡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기 뭐 한약재를 우려서 그 물로 키운 별 하나? 어렵게 얻었다. 아이 낳고 기력도 약해졌는데 그거 먹어. 어머님 감사합니다.